검찰 개혁 협상 중에 대통령 재판을 없애주겠다는 거래설이 터졌습니다. 3월 12일 JTBC 뉴스에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흘 전인 3월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 출신 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연락을 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내 민주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법무부 장관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거래설을 제기한 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습니다. 진위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래설이 왜 하필 지금 터졌느냐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없애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들어섭니다. 그 법안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FBI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 한가운데서 이 거래설이 터진 겁니다.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 누가 수사를 받고 누가 수사를 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이 왜 이 시점에 검찰을 없애려 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상인이 있고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규칙을 어긴 상인을 잡아서 벌칙을 줄지 말지도 단속반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상인은 규칙을 어겨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인은 작은 실수도 크게 만들어서 처벌하면 됩니다. 시장 전체가 단속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검찰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수사도 검찰, 기소 결정도 검찰. 외부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게 달라요. FBI가 수사하고 연방검사가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다른 쪽에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구조를 바꾸려는 겁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미국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FBI 개혁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젠지 아세요? 2001년 9.11 테러 직후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FBI 개혁 법안이 처음 제출됐어요. FBI가 테러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 내부 통제가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지금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5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78년 된 검찰청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기관을 만들고 그걸 이번 달 안에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25년째 못하고 있는 걸 한국은 몇 달 만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한국은 국민이 직접 정치를 움직이는 구조가 미국보다 훨씬 강해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번 검찰 개혁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온전은 이게 솔직히 좀 놀라워요.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국민이 정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미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실수도 빠르게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 안에서도 속도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물밑에서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설을 부인하는 동시에 당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안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 결정도 검찰이 합니다. 내가 무죄라는 걸 주장하려면 검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심판도 검찰이에요.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면 끝이에요. 이 구조가 바뀐다는 건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 결정하는 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이 이상한 결정을 하면 다른 쪽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할게요. 검찰청 대신 2개의 새로운 기관이 생깁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입니다. 중수청은 수사만 합니다. 기소는 안 해요. 공소청은 기소만 합니다. 수사는 안 해요.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분리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려면 수사 내용을 검토해야 해요.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보완 수사권이라고 해요. 기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 수사를 공소청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부족한 채로 기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당 안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결국 수사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만 바꾼 것이지 구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이 논쟁의 본질을 꽤 많이 설명해 줍니다.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중에 어디서 일하고 싶냐고요? 공소청 가고 싶다는 검사가 77%였는데 중수청 가고 싶다는 검사는 0.8%였습니다. 910명 중에 7명이에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에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 사람이 몰리는지 보면 그쪽에 실제 권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달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같은 당 안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구조만 바뀌고 실질적인 개혁은 없다는 의견과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서두르다 일을 망치지 말자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SNS로 자기 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뉴스에 그냥 나와요.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만 보면 알잖아. 휴먼 에러가 아니라는 거야. 시스템 에러.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중수청 원래 이완했는데 일원화가 됐죠. 그리고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검사 파견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소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소청이 있고 중수청이 있는데 요거를 만들 때는 위아래를 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가 역할만 달리 그냥 한쪽은 기소만 하는 곳이고 한쪽은 수사만 하는 곳이야. 위아래가 없어. 네.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거였어.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 다시 말해 사건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공소청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 입건을 공소청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공소청이 전권 송치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권 송치 권한. 전권 송치가 뭐냐?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네.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혐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중수청 자체에서 끝낼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봤을 때 무혐의더라도 그거는 공수청에 넘겨. 그 무혐의든 불기소든 기소든 그것은 공소청이 결정하게끔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전권 송치 권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말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는. 왜냐? 전 국민이 모두가 이거는 합의 복무사안이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못 건드리는 거야. 수사에서도 쪼개버립니다. 수사 개시 쪼개. 수사 종결 쪼개. 그래서 이걸 쪼개갖고 종결은 또 공소청에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왜냐? 예, 예. 수사 기소 분리는 이거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됐어. 이제 계속 말을 쪼개버려. 중수청에서 다른 수사기관 있죠? 국수본이라든지 공수처. 네. 이런 수사기관에 사건을 우리 쪽에 이첩해라. 이첩 요구권을 이번에 줬습니다. 맞아요. 이첩 요구권을 줘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 개념이 돼버렸다. 이거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니 6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도 그거 수사해. 국수본에도 수사해. 중수청에도 수사해. 이거 다 복잡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혼란. 누군가는 나서서 이 혼란을 좀 방지하고 교통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첩 요구권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놓고 뭘 어떻게 해서 다 막는다고 해놔도 그 형소법 196조가 살아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 시간 끌면서 10월 달에 지금 출범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고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겨버리면 왜냐하면 형소법 그 조항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에 부속되는 대통령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자들이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뒤로 밀어놓고 지방선거 뒤에 시작하면 10월 넘겨버릴 수 있다. 네. 요걸 걱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해야지만 사건 말아먹는 거를 뭐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김건희 주가 조작 잘 말씀하셨어요. 그거 경찰이 수사하려다가 못하게 사실상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사건이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검찰이 갔다가 그러면 보완 수사 해가지고 그거 해결했습니까? 더 묻어버렸잖아요. 더 묻었죠, 경찰은 완전히. 오히려 양심 있는 경찰이 바깥에다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소극적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암장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미 경험으로 입증이 됐어. 네. 역사적으로. 방첩사를 해체해서 다시는 내란을 못 일으키게 조직을 바꾸면서 기능을 분산시키는 거. 검찰을 지금 해체해가지고 다시 못하게 기능을 분산시키는 거. 똑같은 차원에서 지금 정치군인과 정치검사가 벌인 일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방첩사 해체하고 저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은 거야. 어. 그거에 대해서 아니 방첩사가 그렇게 하면 그럼 조사본부는 어떻게 믿어? 이런 말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거기 딴 데서 하는 거 그러면 다시 방첩사가 다시 와서 한번 리뷰해야지 왜 그거는 못하게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그렇죠. 왜 검찰에 대해서만 이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게 기득권이야. 기득권이고 뿌리가 깊은 거예요.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자, 방금 같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은 이게 솔직히 부러워요. 예, 법안이 나오면 전문가들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유튜브에서 토론하고 정치를 압박하는 이 구조. 미국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가 뭘 해도 안 바뀐다는 무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FBI 개혁이 25년째 제자리예요. 한국은 달라요.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그게 실제로 정치를 바꿔요. 우선 이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름은 바꿨는데 구조는 그대로다. 이게 이분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에서 이름을 바꾸는 건 굉장히 흔한 전략이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안 이름을 바꾸고 기관 이름을 바꾸고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권한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정치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안의 제목을 믿지 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사가 진짜 그 법안의 내용이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지적한 내용을 포인트별로 나눠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정원 송치 문제입니다. 이분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에요. 원래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한다. 근데 정부가 만든 법안을 보면 중수청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그걸 스스로 끝낼 수가 없어요. 무혐의든 불기소든 기소든 최종 결정은 전부 공소청이 해요. 중수청은 수사만 하고 결론은 못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까 제가 시장 비유를 했잖아요. 단속반이 잡는 것도 하고 처벌 결정도 하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잡는 역할과 결정하는 역할을 분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안 구조를 보면요. 잡는 역할은 중수청이 해요. 그런데 잡아서 결론 내리는 건 공소청이에요. 그러면 공소청이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수사한 사람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미국 시스템이랑 비교해 볼게요. 미국에서 FBI가 수사를 마치면 연방검사는 그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 판단해요. 근데 FBI가 무혐의라고 봐도 연방검사가 뒤집을 수 있어요. 반대로 FBI가 기소 추천을 해도 연방검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견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두 기관이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해요. 한쪽이 다른 쪽을 지휘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법안에서는 공소청이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 시작부터 공소청에 통보해야 해요. 이게 이분 말대로 사실상 수사 지휘예요? 이름은 분리했는데 공소청이 중수청 위에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겪고 나서 국토안보부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어요. FBI, CIA, NSA 이런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해서 테러를 막겠다는 거였어요. 취지는 완전히 맞아요. 기관들끼리 정보를 안 나눠서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각 기관들이 자기 권한을 절대 안 내놓으려 했어요. FBI는 FBI대로, CIA는 CIA대로, NSA는 NSA대로 자기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버텼어요. 결국 국토안보부는 이름만 통합기관이고 실제로는 각 기관이 여전히 따로 놀았어요. 9.11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처음부터 누가 위에 서느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려 할 때마다 기존 기관들이 저항했어요. 한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비슷해요. 공소청이 중수청 위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기관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게 있어요. 미국은 연방 시스템이에요. FBI, CIA, NSA 이런 기관들이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각각 다른 예산을 받고 각각 다른 의회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하거나 조정하려면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바꿔야 하고 여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은 지금 법 하나로 이걸 결정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되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겨요. 이 단순함이 사실 엄청난 장점이에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하나의 입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미국이었으면 이게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아니 25년이 지나도 못했겠죠. 두 번째 포인트, 이첩 요구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국수본이나 공수처한테 사건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정부 쪽 논리는 이래요. 똑같은 범죄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혼란스럽다. 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중수청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언뜻 들으면 합리적이에요. 실제로 여러 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으로 수사하면 비효율적이고 혼란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적한 건 이거예요. 너 이첩 요구권을 가지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들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DEA 마약 단속국이 있고 FBI도 마약 수사를 해요. 국토안보부도 마약 밀수를 다뤄요. 심지어 우체국 검사관도 마약 관련 우편물을 단속해요. 이렇게 여러 기관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어느 기관이 위에 서느냐를 정하는 순간 그 아래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전부 반발해요. 결국 미국은 지금도 이게 제대로 조정이 안 된 채로 여러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이첩 요구권을 갖느냐를 법에 써놓는 것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명확한 접근이에요. 단 이분이 걱정하는 건 그 명확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위에 서게 되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검찰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우려는 타당해요. 그래서 이첩 요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가 지금 논쟁의 핵심 중 하나인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이분이 말한 시스템 에러 개념이에요. 이분이 영상 시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휴먼 에러는 사람을 바꾸면 해결돼요. 나쁜 검사를 좋은 검사로 교체하면 돼요. 근데 시스템 에러는 사람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경찰 개혁 논쟁할 때도 이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경찰 개혁 논쟁이 폭발했어요. 이때 두 가지 시각이 충돌했어요. 한쪽은 나쁜 경찰관 개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쪽은 아니다. 경찰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 아세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2020년에 경찰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방 법안으로 통과된 게 없어요.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비슷한 논쟁을 했어요. 검찰 개혁을 두고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근데 한국은 이 논쟁을 거치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달 안에 미국이 5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논쟁부터 입법까지 가고 있어요. 이 속도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국은 국민이 직접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내 생활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 방첩사 비교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방첩사 해체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왜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항이 심하냐? 이 질문 하나로 검찰 개혁 반대 논리의 핵심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방첩사는 실제로 내란에 직접 개입했어요. 그래서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해체가 맞다는 공감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검찰 개혁은요, 법안 하나 나올 때마다 전직 검사들이 언론에 나오고 변호사 단체가 공청회 열고 여당 안에서도 충돌이 벌어지고 거래설까지 터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 말해주냐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국 사회 전체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FBI가 이렇게 저항이 강한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FBI는 1908년에 만들어졌고 118년 동안 쌓인 인맥이 있어요. 네, 전직 FBI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가고 기업 보안팀장이 되고 의회 보좌관이 되고 심지어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네트워크가 FBI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작동해요. 의회 청문회에서 FBI 개혁 법안이 나오면 며칠 안에 전직 FBI 국장들이 언론에 나와서 반대 의견을 내요. 그리고 법안이 조용히 사라져요. 한국 검찰도 78년 동안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전직 검사들이 대형 로펌에 가고 기업 법무팀에 가고 정치권에 들어가요. 그 연결망이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FBI 개혁이 25년째 안 되는 건 그 네트워크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민들이 FBI 개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들의 상당수가 FBI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정치 압박으로 연결이 안 돼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 국민은 정치를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법안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고 SNS에서 의원들한테 직접 의견을 보내고 여론이 실시간으로 정치를 압박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검찰 개혁이 이만큼 진전된 거예요. 78년 된 조직의 저항이 아무리 강해도 그 저항보다 국민의 압박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방첩사 해체가 조용하게 된 것처럼 검찰 개혁도 결국은 국민의 공감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방첩사 해체는 됐는데 검찰 개혁은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답은 하나예요. 검찰이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근데 뿌리가 깊다고 해서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그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 논쟁은 단순히 기관 이름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권력의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의 싸움이에요.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기소 결정을 누가 하고 두 기관 사이에서 누가 위에 서느냐. 이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수사되고 어떤 사건이 묻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 싸움을 25년째 하고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의 압박이 정치를 바꿀 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 이 싸움을 이번 달 안에 결론 내리려고 해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법안 안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수사권 범위가 모호할 수도 있고 정원 송치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다시 압박하고 다시 고치는 거예요. 완벽한 법을 기다리다가 25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국민이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 감시의 힘이 지금 이 영상에도 있어요. 이분이 법안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진짜 개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그 감시예요. 이분이 영상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 한다. 안 할 수가 없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법안이 완벽하든 아니든 개혁 자체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어 보여요. 싸움은 방향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미국이랑 가장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아직도 개혁이 필요하냐 아니냐부터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FBI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FBI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해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중간에서 합의가 안 돼요.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합의예요. 싸움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이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법을 두고 싸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이번 달 국회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거래설이 터지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SNS를 올리는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78년 된 권력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찰음이에요. 미국은 이 마찰음을 내는 것조차 못했어요. 마찰을 일으킬 만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그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78년 된 구조가 바뀌는데 조용할 리가 없어요. 저는 에밀리였고요.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계속 같이 지켜봐요.